그래서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유산상속법 관련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요. 유산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더욱 지적인 법조인 나오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산상속법 관련 좀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항상 나오실 때마다 복습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지만 리빙 트러스트, 뭔가 리빙, 살아있을 때 트러스트를 한다라는 의미의 그 말일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해주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전에 만든다라는 트러스트,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저희가 영어로 한다고 한국말로 풀이하면은 신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생전에 신탁을 만든다. 왜 굳이 신탁을 만들어야 되냐면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한국은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 등본, 호적 초본이 있다 보니까 상속 등기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나라고요. 미국에서는 저희가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네. 만약에 고객분들께서 아무런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러니까 생전 신탁을 만들어 놓지 않고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법원에 가서 제가 지금 돌아가신 아무개 선생님의 자녀인데 제가 이런 저런 이유로 n분의 1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외동딸이기 때문에 100%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다 밝히고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일종의 상속 법원에 계류되지 않고 자녀가 손쉽게 부모의 재산을 잘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 등기가 되지 않는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상속 계획의 방법인 거죠. 네. 네. 리빙 트러스트. 한국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상속 등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녀라는 것이 이제 서류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그렇죠. 또 캘리포니아는 프로베이시라는 또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한 고객분들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고인은 미국에 계셨고 한국에서 상속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상속자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속 법원 과정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몇 달 안에 다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여기서는 거의 몇 년에 걸쳐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미국에서 왜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시스템 자체가 더 후진국처럼 늦어지느냐 하시는 분들, 복잡하냐 하시는 네. 분들도 꽤 많으시죠. 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좀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집을 다 페이오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집이 됐는데 근데 리빙 트러스트가 없어도 막바로 유언장에 정한 수혜자에게 유상 상속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아직 기억나는 손님이 누가 있으셨냐면은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제 남편분하고 아내분이 계시면은 두 분이 다 같이 오셔서 트러스트를 만드시는 거가 일반적인 정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부가 대부분 트러스트를 캘리포니아에선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이유가 아니면은 남편 따로따로 아내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두 분이서 같이 만드셔야 되는데 굳이 가끔 가다가 트러스트를 안 만들겠다는 배우자가 한 분씩 계세요. 네, 같이 오셨어도 네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딱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남편분께서 우리 집은 이미 다 페이오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받아갈 상속자가 우리 아들 하나인데 외동아들. 맞습니다. 외동아들 하나인데 굳이 이거를 왜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되냐? 우리 아들인 거는 다 자명한 사실이고 집도 페이오프 됐으니 은행이 와가지고 쫓아낼 일도 없고 머리 쓸 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이슈가 있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트러스트를 이제 만들어야지만 프로베이스를 거쳐가지 않기 때문에 외동 아들이라도 잘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집을 페이오프했기 때문에 은행이 쫓아오지는 않겠지만은 타이틀 자체의 명의 이전이 네. 아무리 그러니까 타이틀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상속 등기가 되질 않으니까 결국 트러스트를 안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외동 아들도 이 재산을 받기 위해서 프로베이 코트를 가서 재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외동아들이어도 프로베이스를
트러스트가 없으면은 거쳐야 되는군요. 그렇죠. 와.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도 프로베이스를 많이 도와드리는데요. 네. 정말 외동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트러스를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속 싸움이 일어날 것도 아니고 딱 한 명만 받을 건데 네. 굳이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셨다가 나중에 자녀분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법원, 그 프로베이 콜트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충분히 있으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또 많이들 요즘에는 이제 법률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은 법조인 분들이 또 설명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요즘에는 리빙 트러스트도 유튜브 보고서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시고 또 만들어보기도 하시는 젊은 부부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 통하지 않고 유튜브로 만든 리빙 트러스트 효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효력은 있어요. 이제 트러스의 포맷을 제대로 갖춘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서명을 하시고 이제 공증을 받아 놓으면은 효력은 있는데 많은 경우 제가 봤었던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도 맨 처음에 막 유튜브가 나오고 AI가 있고 이러면서 저희 변호사들끼리 농담으로 이러다가 우리의 잡도 다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o far 이제 고객분들께서 만들어 오셨다라는 트러스트를 보면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허술한 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맷은 이때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변호사가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경험에서 그 케이스를 그쵸. 왔었던 경험에서 많이 이제 이런 저희가 가지게 되는 지식들은 결국 상속 계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되도록이면 막아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게 그쵸.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고객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오시는 트러스는 가장 첫 번째는 포맷이 안 맞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원하는 구조로 만들지를 않으셨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는 이제 만드시긴 하셨는데 변수에 대한 것을 대책을 안 세우셨던 경우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러스를 만들긴 했는데 뭐 사인을 안 하신다든지 뭐 공증을 안 하셨다든지 포맷이 안 맞는 경우죠. 두 번째는 원하시는 구조에 대한 것을 서로가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는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분이 혹시라도 재혼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라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혹여라도 그럴 일 절대로 없겠지만은 먼저 사망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 넣어야 되고요. 또 변수에 대한 것은 뭐냐면은 항상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은 누군가가 먼저 이제 세상에 안 계셨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쵸. 네. 이러셨을 때 자녀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상속 집행자를 한 사람만 꼭 해놓는 경우 이런다고 하게 되면은 그 한 자녀가 못하게 됐었을 때는 결국 그 자리가 상속 집행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가지고 트러스트를 만드셨던 걸 가지고 또 콜트를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변수에 대한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다 도와드려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여전히 변호사가 만들어 드리고 특히 상속법을 하는 변호사, 상속법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도와드리신 것이 결국 가정의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상속 소송으로부터 지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네. 평화를 위해서. 맞습니다. 네. 특별히 또 이민 사회에서 한국 분들 사이에서 유독 그 변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트러스트를 네네. 할 때.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허술하게 되나요?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결혼은 안 했지만은 동거가 10년이 지나게 되게 되면은 무조건 법적인 권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동거 기간이 길거나 둘 사이에 자녀가 있어도 동거인에 대한 것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녀에게 재산을 줬었을 때 무조건 그 재산이 자녀의 배우자가 나눠야 되는 공동재산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의 개인 재산으로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오해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n분의 1로 주게 됐었을 때 n분의 1로 받아가는 자녀가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n분의 1이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은 그 n분의 1을 자녀의 배우자가 또 받아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상속이라든지 증여로부터 온 재산은 그러니까 자녀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뭐 사위라든지 네. 며느리가 상속권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결혼한 자녀에게 그렇죠. 상속을 안 해주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오해 때문에. 네. 자녀한테 주면은 무조건 공동재산이 된다라는 오해. 네. 두 번째는 그 자녀가 없었을 때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자녀의 배우자가 받는가봐 그래서 싫다라고 하시면서 그 자녀를 상속해서 아예 배제를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지분을 굉장히 작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재산을 형성을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희 캘리포니아에서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산의 성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한 분의 이름만으로 재산을 계속 형성을 해왔을지라도 결혼 후에 누군가의 노동력, 노력, 시간 봉사로 인해서 이뤄진 재산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항상 배우자가 옆에서 사일런트 파트너로서 같이 와서 같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되면은 그 사람만의 재산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 한 분만 오셔서 상속 계획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군요. 네. 그게 아니고 꼭 배우자하고 같이 일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자와 공동의 트러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각각 따로 만들더라도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람만의 재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나머지 배우자로부터 포기각서 같은 거를 받아야 합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시면 오해가 진짜로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을 맞습니다. 듣고 나니까. 네네네. 네. 또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어떡하나라는 또 고민 가운데 트러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치매가 걸리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상속 집행자가 이제 트러스티가 재산 관리자가 이제 아무래도 자녀를 많이 시키시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김철수 선생님이 치매가 걸리셨는데 아내이신 김영희 선생님이 건강하시다 하면은 김영희 선생님께서 혼자서 직접적으로 계속 재산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김영희 선생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셨는데 남으신 김철수 선생님께서 이제 치매가 걸리셨다. 그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자녀들이 대신할 수 있게끔 영어로 successor trustee, 그러니까 상속 집행자가 네. 대신 들어와서 재산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거의 이제 자녀가 그때 치매 걸리신 부모님의 재산을 받아가기보다는 그 치매 걸리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야지만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왜냐 치매 걸리신다고 할지라도 이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 메디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가 나가야 될 거니까 네. 그 비용을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 안에서 해결을 한 다음에 뭐든지 남는 거를 나중에 자녀들이 받아가게 되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네. 대리인을 설정을 해 두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것이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는 유언장에 가디언만 설정을 해놓으면 된다. 아닌가? 맞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왜 가끔 뭐 영화에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거가 뭐 친구 부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미혼 남녀에게 가디언을 맡겼다라고 해서 변호사가 와가지고 서로 미혼 남녀에게 당신 둘이 이제 뭐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가 남긴 아이들의 가디언이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뭐 그런 영화도 그쵸.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설정이 그때 변호사가 처음 알려줘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가 많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나는 가디언이 우리는 미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키워본 경험도 없고 하니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아, 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 가디언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유언장에 적어놨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유언장을 에다가 지목된 사람들이 그 유언장을 가지고 콜트를 가서 이 아이의 가디언이 되어야겠습니다라고 하고 콜트에다가 청원서를 넣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가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시거나 아니면은 가디언십 어포인먼트에 대한 것을 트러스트 안에다가 넣으셔서 적었다고 할지라도 네. 결국은 그 가디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끝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가디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콜트를 가서 청원을 넣고 음. 콜트에서 법원에서 이분이 적합하다라는 거를 인정을 받아야지만 가디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본인 친구를 믿고 맡겼는데 알고 봤더니 생전에 몰랐던 이 친구가 뭐 아동 학대 전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뱅크럽시를 여러 번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뭐 상해를 입혔던 적이 많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리 부모님이 이 사람에게 설정을 했더라도 콜트의 입장에서는 미국 아이가 그렇죠. 나쁜 사람에게서 길러주는 걸 원치 않아 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단계를 거쳐야지만 가디언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의료 기록 열람권이 없어도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의료 기록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예스하고 노하고 굉장히 가까운 부분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안 보여주죠. 왜냐하면 환자의 개인 기록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컨피덴셜 자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여도. 그렇죠. 네. 안 보여주게 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배우자가 와서 의료에 대한 것을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든지 한다고 하면은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yes or no인데 혹여라도 그러지는 않아야겠지만은 네. medical malpractice 만약에 의료 사고가 있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의료 기록을 보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연세 많으신 고객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시술을 하시거나 수술을 하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자료를 다 받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서 이 수술이 정말 필요한 거고 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 스스로도 이제 제가 뭐 안과에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갔었을 때 꼭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받아놔야지 혹여라도 제가 다른 분으로 바꾸게 됐었을 때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가게 됐었을 때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갈 수가 있고 혹여라도 의료 사고가 났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이 누구의 잘잘못이다라는 걸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의료 기록 열람권을 배우자하고 가족분들에게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꼭 넘겨주신다고 서명을 해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서명을 반드시 해야겠네요. 네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또 하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새로운 부동산 뭐 무슨 빌딩이 됐건 집이 됐건 건물을 사게 됐다. 그랬을 때 그 부동산이 리빙 트러스트로 자동으로 트랜스퍼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꼭 다시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의 질문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항상 트러스트가 일종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비클이라도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일종의 트러스트를 배라고 표현한다면은 배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차곡차곡 담은 다음에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셨을 때 그 배가 자녀라는 이제 목적지에 가서 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 가지고 그 재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녀한테 상속이 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배를 먼저 구축을 해 놓으시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부동산 등기를 그 배의 이름으로 바꿔 드린다고 이제 하거든요. 이랬을 때 그다음에 아예 그 배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신다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절로 트랜스퍼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셀러가 제가 이제 바이어인데 네. 셀러가 저한테 판매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 패밀리 트러스트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패밀리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게끔 한다 하게 되게 되면은 한 패밀리 트러스트로 아예 그 부동산 자체가 셀러가 저한테 한 패밀리 트러스트에 파는 거지
저희 부부의 개인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그 트러스라는 그 배에 담겨져서 온다라는 거죠. 음. 근데 그게 아니고 깜빡하고 만약에 그거를 부부의 개인 이름으로 샀다. 그러면 다시 그 배의 이름으로 바꾸는 작업, 등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건데 제가 왜 그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트러스가 공적인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나라에서 저랑 만들면은 이거를 제가 나라에다가 어디다가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다가 보내서 그 정부의 기관에서 이거를 보존을 해준다든지 정부 기관에서 재산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갖고 있는 재정에 대한 기록이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하거나 정부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뒤에 새로운 부동산을 사면 저절로 그 부동산이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께서 되게 재미난 얘기 하나 해주셨어요. 빨간 펜 선생님 네네. 네네.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이해가 잘 됐었는데요. 또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직도 이제 종종 저희 사무실 식구분들하고 얘기하는 분인데 트러스를 바꾸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드신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네. 이러셨을 때 변호사를 찾아와서 어멘먼이라는 작업, 그러니까 변경을 한다라는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직접 바꾸고 싶으셨던 거예요. 댁에서 혼자. 그렇죠. 네. 근데 빨간 펜을 한국에서 이제 하시듯이 빨간 네. 펜을 꺼내셔서 주고 싶지 않은 자녀의 이름을 확 지우신다든지 퍼센테이지를 확 줄이신다든지 바꾸신다든지 네. 그렇게 해놓고 서명을 하시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분께서 정말 제대로 어멘먼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저 그냥 연습만 해놓으신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하면 상속 분쟁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되도록이면은 그 빨간 펜으로 그으셨던 그 마음을 담아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네. 정확하게 변경을 시키셔야겠죠. 네네. 그 변경사항이 생길 때는 반드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살다가 이혼하게 되는 확률들이 많잖아요. 부부가 이혼했을 때 리빙 트러스트 효력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부부가 공동으로 트러스를 만들다 보니 공동에서 항상 배우자가 우선이 되거든요. 만약에 한 배우자가 먼저 세상에 없으면은 나머지 배우자가 대부분 재산을 받아가게 되는 구조. 아니면은 그 나머지 배우자가 인컴에 대한 권리는 있대 원금에 대한 권리는 없다든지 이런다고 할지라도 배우자의 위주로 가게 됩니다. 이랬는데 만약에 공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혼을 하셨다. 그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공동의 트러스는 더 이상 효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이혼을 하시기 전에 만약에 각자 트러스를 따로따로 만드셔서 꼭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사시는 부부 마냥 서로 모든 부동산의 50대 50을 갖고 왔다든지 아니면은 이 부동산은 당신의 트러스에 넣고 저 부동산은 아내의 트러스에 넣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트러스를 이혼은 당시에 요 트러스들은 각각의 서로 따로따로 만든 트러스는 효력이 있게끔 해주세요라는 뭐 디보스 디크리라든지 그러니까 이혼 판결문에다가 그런 조항을 같이 넣으신다고 하게 되면은 네. 효력이 꼭 없어지지 않아도 될 수가 있겠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리빙 트러스트 효력이 없어진다는 예스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부부이시지만 또 한국에서 어떤 경우에 의해서 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나는 이거를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이 한국의 재산, 이 부동산을 넣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가 안타깝게도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 상속 등기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백인 변호사님을 찾아가셨던 분들은 네. 백인 변호사님들은 이제 한국 시스템을 잘 모르시니까. 모르시니까 네. 이거를 외국 자산도 트러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정말 그렇게 들고 가셔가지고 한국에서 상속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네. 상속 등기소 사무실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는 이게 너무 생소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한국에 있는 변호사라든지 미국 변호사의 상속법 변호사의 의견서를 받아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 변호사, 상속법 변호사의 의견을.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그러면 한국 상속법 변호사는 또 미국 상속법을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 상속법 변호사님께서 미국 상속법 변호사를 하셔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맞춘 다음에야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야 미국 트러스에 들어가 있는 대로 받으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능했었던 적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택하시기보다는 네. 한국 재산은 미국 트러스에 넣지 않고 네. 한국 유산 상속법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한국식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을 꼭 권고드리는 편입니다. 네. 만약에 그게 한국법에 따라서 유언이 돼도 괜찮다, 상속이 돼도 괜찮다 하면은 굳이 따로 유언장을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는 한국 상속법에 따른 이제 상속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한국 재산이기 때문에 한국 상속법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서 한국식대로 유언 공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구매한 부동산은 한국 상속법 변호사에게 좀 상담을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유언 공증을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드려본다면요. 뒷만 부부 공동 재산으로 바꿔놓으면 리빙 트러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 맞나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네. 그것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까 왜 외동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 트러스트를 안 해놓고 돌아가셔서 프로베이트 콜트를 가는 적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 오해 때문에 안 만들어 놓으셔서 결국 자녀가 프로베이트 콜트를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두 분이 건강하실 때 트러스를 꼭 만들어 놓으시기를 제가 항상 권고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우리 유산상속법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네. 오렌지 카운티는 714-523-9010, 714-523-9010이고요. LA는 213-380-9010, 213-380-9010입니다. 네, 연락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는데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 LA 지역 두 군데 있습니다. 네,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